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5개 종목들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골라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앞서 살펴본 종목도 좀 눈에 보이고요. 금호타이어, 그리고 SK 하이닉스향 공급 소식을 전한 한미반도체도 눈에 띕니다. 오늘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특징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특징주로 첫 번째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6개주 안에서 할인 포착해 주셨습니다. 치킨값도 오르는 건가? 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25%대 급등인데 어떤 이슈입니까? 앞서서 이제 잠깐 소개가 돼서 약간 좀 반복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보통 치킨 시킬 때 뭐 뼈로 시킬 수도 있고 우리 뭐 순살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순살을 대부분 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닭으로 이제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60일 동안 이제 그 브라질의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닭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치킨으로 먹는 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보통 병아리에서부터 한 보통 10호, 11호라고 얘기하는데 한 5주에서 6주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6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공장을 닭고기를 키우는 어떤 그런 닭을 키우는 곳을 다 비운 다음에 새로 병아리에서부터 키워도 60일 동안은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60일로 정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오늘 그 상승이 뭐 사실 길게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보통 매수를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동안의 할인이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흐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지켜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한 1년 6개월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의 7천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다음날 시초가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할인이 이런 그 테마성 흐름 보여줬을 때 3일 연속 올라간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하루 정도 크게 올라가고 두 번째에서 이제 시초가 높게 잡고 음봉으로 빠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순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대비해서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르고 있는 6개주 그 안에서 할인의 경우 테마성 급등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시세가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을 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포착해 주신 종목 살펴볼까요? A스토리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10%대 급등세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오늘 딱 A스토리가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재료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어떤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보통 OTT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좀 약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넷플릭스 주가인데요.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뭐 연중이 아니죠. 뭐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7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시가총액 700조 원이면은 삼성전자를 2번 사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어떤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OTT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A스토리의 상승의 어떤 뭐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좀 약간은 열기가 식군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대선 테마주들 관련돼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K 콘텐츠는 사실 한 후보만의 어떤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공통적인 어떤 후보들의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스토리 자체적으로 이제 로드맵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26년도까지 어떤 드라마를 몇 편을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로드맵을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총 7편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A스토리가 오를 때 가장 큰 재료로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한알령 해제거든요. 중국이 한알령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죠. 한알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알령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한알령 해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A스토리도 시장에서 대중국 관련주로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이제 최근에 한 10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이 하나의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수급 흐름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카카오뱅크이네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소위 얘기하는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좀 그렇죠. 빠지는. 네, 일단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은 사실 뭐 시장 분위기상 특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네. 우리가 보통 올라가는 기업들만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떨어지는 기업들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싸졌다라는 평가를 해서 어떤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판단을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은 뭐 1,374억으로 역대급 실적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카카오뱅크를 볼 때 시장에서 은행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핀테크 업체를 볼 것이냐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은행 재율이 많이 올라갈 때 카카오뱅크는 거의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핀테크 쪽에 어떤 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카카오뱅크도 은행주 계열의 어떤 주가 흐름을 같이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비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에서 비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카카오 앱을 열었을 때 나오는 광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의 비교를 해줄 때 그 대출 비교 서비스, 요게 이제 비이자 수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카카오뱅크의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 뱅크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거의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거의 다 개설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2,500만 명 이상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계좌를 갖고 있는 것과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될 텐데 월간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도 거의 1,900만 명에 육박하는 1,892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은 사실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오늘 조정기에 어떤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좀 약간 부담 없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하기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에도 확인이 됐었는데 일부 매도 물량도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돌다리도 두들리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잡으시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분들 중에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멘트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살짝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중에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내일까지 파는지 아니면 내일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시세와 상관없이 카카오뱅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이 종목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포착해 주신 특징주들 정리해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좋게 보고 계시는 오늘의 종목
종목, 공략주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골라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의 평가가 달라질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더 좋아졌을 때 혹은 뭐 큰 변화가 없었던 기업들이 좋아졌을 때 뭐 시장에서 호평을 하기 마련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좋아졌을 때 한마디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게 어떤 그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을 텐데 호텔 신라가 올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이라 호텔 신라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호텔 신라를 시장에서 좋은 어떤 비율을 보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구간이 들어갔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롯데 면세점이죠. 롯데 면세점이 1분기에 어떤 그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들이 면세점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1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흑자 턴은 못했습니다만 적자를 상당폭 줄였다는 점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호텔 신라가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나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텐데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만은 4월 말에 호텔 신라가 급등을 했을 때 나왔던 재료가 이제 직원들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호텔 신라의 급등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었고 어떤 비용적인 고정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두 번째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에는 중국의 이제 유커 단체 관광객이나 따이공 보따리상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면세점 전체에서 소위 얘기하는 보따리상한테 1년에 이제 송객 수수료 관련돼서 지급하는 게 4조 원 정도 됐었었는데 롯데 면세점서부터 이거를 끊어냈죠. 그래서 롯데 면세점의 흑자 턴어라운드의 주요 그 이슈가 재료가 중국의 보따리상 따이공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그 송객 수수료를 이제 중단을 했다. 따이공들이 100억 정도를 사거나 아니면 100억 정도의 손님을 갖고 오면은 30억 정도의 수수료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롯데 면세점서부터 거래를 끊었다. 호텔 신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일단 4월 말서부터 그 호텔 신라의 상승세, 그 다음에 횡보하는 기관에서의 어떤 탄탄한 어떤 매수세를 연출했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급등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기관 수급이거든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그동안에 약 한 3주 동안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은 수급상의 변화에서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면세점 사업이 이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급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호텔 신라 가격 전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떤 수준이 적정하겠습니까? 자, 호텔 신라 가격은 사실 뭐 지금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가격적으로 현재가로 이제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어떤 그 윗단만 정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47,000원 밑에서만 사시면 큰 문제 없어 보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단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중기라고 할 수도 있는 목표가가 될 수도 있는데 한 5만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손절매 가격은 기존에 한 5월 초쯤에서 횡보했던 가격대에서 약간 아래 구간이거든요. 한 4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호 이사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는 호텔 신라였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2,000원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바인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